여러분 이제 한글 자음에 그 리을을 쓰는 건데요. 리을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을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리을은 위에 있는 리을과 밑에 있는 리을 통해가지고 이 청목 캘리그라피의 멋을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딱 쓰게 되면 리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면 리을 때문에 이 문장이 굉장히 멋있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리을 자체가 필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붓을 가지고 리을을 쭉 쓰면서 점점 힘을 쫙 빼서 마지막에 1단계까지 딱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했었잖아요. 캘리그라피 하면서 이상하게 기억 쓸 때 끝에가 살짝 이렇게 얇아지는 걸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너무 얇게 쓰려고 휙 날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이 부분들을 잘 필압을 조절해서 쓸 수 있나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해도 잘 안 된다. 예? 아우 나는 이 체질이 아닌가 봐. 나는 소질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다 시간이 답이에요. 끊임없이 쓰다 보면 손이 기억을 한다니까요. 손의 근육이 이제 세팅이 돼야 돼. 캘리그라피 쓰기 위해서 근육이 다 완비가 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빨리 하려면 3개월 안에도 굉장히 잘 쓰게 돼요. 물론 3개월 안에 쓸 때 수업 시간에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 캘리그라피 수업은 과제가 없어요. 뭘 써와라 이거 안 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붓을 잡게 돼. 그게 바로 이 캘리그라피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어떤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리을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리을을 제가 크게 한번 써보면서 리을의 원리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을은 어디서 왔을까? 리을의 고향은 어딘가? 어디겠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에서 왔어요. 리을의 고향은 기억이에요. 그래서 리을이 기억을 만나면 인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니까. 이 기억이 결혼해가지고, 예? 기억을 낳고, 지읒을 낳고, 치읒을 낳고, 리을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형제인데, 아버지가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을 잘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리을을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쓰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캘리그라피 하다 보면, 기억 쓰는 것이 필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른 캘리그라피는. 근데 유독 이 청목 캘리그라피는요, 필압에 의해서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캘리그라피는 막 이만큼 팍 성장할 때 청목 캘리그라피 이만큼 딱 올라가요. 엄청 갭이 있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머물게 돼. 근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서 예술성이 추가되면서 예술적 가치가 확연하게 차이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의 원조가 어디냐면 22학번이에요. 22학번. 예? 22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강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도 처음에 강사를 한다고 생각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미 강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그동안 이 붓과 한 시간들의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리을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전에 아버지를 한번 써볼게요. 아버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네, 기억이라 그랬죠? 기억이 아버지예요. 자, 이게 붓이 이렇게 쓰면 이게 잘 말르면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얘가 붓재처럼 퍼져 있으면 얘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퍼지면 가는 거예요. 배가 불러버리거든요. 이 안에는 아규가 막 불려가지고 얘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자, 또 제가 한번 이렇게 멍물을 좀 찍어볼게요. 찍어서 이 멍물을 뺍니다. 이렇게 쫙 빼요. 그래서 언제까지 빼죠? 이거 언제까지 빼야 돼요? 이 붓이 끝에가 바늘처럼 뾰족하게
약한 상태가 됐을 때 그러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감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먹물을 머금어서 내가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두께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쓰면서, 리을은 일단 크게 한번 써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먹물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 리을을 한번 볼게요. 기억이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이. 자, 이렇게 됐어요. 기억나시죠? 기억을 기억나시죠?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요게, 리을을 낳았어요, 리을. 그러니까 기억의 네 번째 아들 같아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자, 리을. 똑같은 열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억은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리을이에요.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리을 썼어요. 쉽죠? 이렇게 쓰니까.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기억과 똑같이 가. 그죠? 기억과 똑같이 가잖아요. 얘는 기억은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3분의 1까지가 얘가 가는 지점이에요. 근데 얘는 거의 절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절반. 기억의 절반까지 더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와서 절반까지 가서 요 지점 보시면 얘는 이 절반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개가 한 고개, 여기 두 고개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요게 리을 쓰는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 원초적인 기억의 절반을 넘어가지 않게 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갔다 틀리진 않아요. 근데 한 절반 정도 오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얘 보세요. 이 각도를 보세요. 각도를 쭉쭉 이렇게 보죠. 그럼 얘도 이렇게 쭉 보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X가 돼 있어요. X가. 예? X가 돼 있어요. X가 돼 있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굴려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 요 지점을 잘 보셔야 돼요. X가 된다. 이게 왜냐면, 리을을 쓸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얘가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됐고, 얘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그 힘이 점점 빠져서 여기까지 있다. 그런데 얘가 길어지거나 올라가지 않게. 그럼 요거 보세요, 요거가 요만큼 차이가 나죠? 예, 얘가 끝까지 가지 않게 얘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야 돼. 가운데 있는 선들이. 이게 리을 쓰는 방법이에요. 기억과 같이 쓴다. 그럼 여기서 힘을 빼서 내려갈 때 이 지점은 반드시 2분의 1. 어디? 기억의 이 곡선의 2분의 1까지 간다. 그리고 이 각도는 반드시 X가 거려질 정도가 간다. 이게 바로 리을 쓰는 방법이에요. 어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야, 리을 쓰는 게 어렵지 않구나 이 생각을 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체. 그래서 리을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받침 리을은 어떻게 쓰냐? 받침 리을은 이거보다 절반 정도가 줄어요. 절반 정도. 그래서 룰라 이렇게 됐죠. 룰라 아시죠? 예? 예. 룰라, 이상민. 룰라 할 때도 위에 있는 리을과 밑에 있는 리을의 차이가 있다고요. 예? 자, 한번 볼까요? 자, 룰라. 이렇게 됐죠, 이렇게. 쭉 됐어요. 예? 응? 라. 자, 룰라 이렇게 썼어요. 룰라 이렇게 썼는데, 얘 크기 보세요. 처음에 위에 있는 자음의 리을과 밑에 있는 자음의 크기 보세요. 예. 차이가 어때요? 한 2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받침은 다 작게 써야 돼요. 받침은 작게 쓰자. 그래서 모든 받침은 다 2분의 1 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글씨가 안 이뻐져요. 그래서 모든 글씨는 다 이렇게
사다리꼴이 나와요. 여기 사다리꼴. 룰라.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똑같이 힘이 빠지죠. 예? 똑같이 빠져서 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얘가 항상 X가 돼. 다 X가 다. 다 X야, 다 X.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을 때 X를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한 리을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이제 흘림체인 가을체가 있어요. 가을체 쓸 때는 가을체 룰라를 썼다. 그럼 이렇게 돼요. 리을이. 자, 요거를 보시고 요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 요거는 가을체. 이게 얘가 완전히 틀리죠. 예, 기억도 똑같아요. 기억도 이렇게 씁니다. 기억을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고 얘가 갈무리 하게 됐다. 그러면 얘가 점을 찍고 이렇게 쓰는데 필름체를 쓸 때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을하고 기억을 보기 때문에 요게 리을과 기억이 같은 디자인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체에서도 똑같이 디자인은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하나씩 배워나갈 건데, 리을을 쓰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단어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을을 쓰는 법을 이해가 되시겠죠?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쓰면서 필압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힘을 좀 빼서 나가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을을 쓰는 법을 제가 이제 좀 알려드렸죠. 그럼 리을과 관련된 이제 단어를 쓰는 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을과 관련된 단어들을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단 모음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리을의 다양한, 다시 말해서 가로형 모음과 세로형 모음으로 나누죠. 그죠? 그래서 가로형 모음 쓸 때, 특히 이제 제가 라일락, 이게 이제 리을과 이제 가로형 모음이죠. 아가 되니까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일락. 자, 라일락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라일락 이 단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제가 이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라일락 있을 때의 모음을 한번 보세요. 모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음은 전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음의 크기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음보다 똑같거나 적어야 돼. 크면 안 돼. 청목 캘리그라피의 특징은 모든 모음은 자음의 크기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작거나 아주 작으면 또 안 되겠지. 근데 어쨌거나 자음보다는 좀 적게 써야 된다.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 보시게 되면 요 리을 보세요. 첫 번째 리을과 요 받침을 보세요. 받침 크기가 2분의 1, 다시 말해서 이 크기가 작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밀자 보시게 되면 밀자는 전체 크기보다는 얘가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이 모음을 크게 봐가지고 거의 3분의 2가 나가버렸고요. 그래서 이 일자는 반드시 전체 문장에서 바깥 튀어나가줘야 돼요. 그 원리는 뭐냐면 이응을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이응 배울 때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이응은 이 전체 문장의 자음들이 이 크기라면 이 정도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3분의 2를 심하면 3분의 2가 나가고요.
2분의 1을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바깥에 튀어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구도가 이렇게 맞아져요, 이렇게. 근데 글씨가, 얘가 내려가면요, 글씨가 작아 보여요, 이게. 그래서 어떤 시각적 효과 때문에 이응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원칙이다, 원칙. 원칙이다. 원칙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일락을 제가 한번 써봤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얘 보여요, 얘. 요거는 점을 찍어도 되고 나가도 돼요. 이건 액세서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또 요 기역도 보면 우리가 기역을 크게 이렇게 쓰는데 받침이기 때문에 작은 거예요. 받침은 어때요? 받침은 다 2분의 1 크기로 한다.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가 글꼴을 만들 때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2에서 리을까지 연결하는 이 연결선이 있죠? 네. 연결선인데 이 연결선은 이어서 가기도 하고 잇지 않아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잇게 돼요. 라일락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쭉 이어가는데 이걸 그냥 잇지 말고 하세요. 다 그냥 띈 상태에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린 거고요. 보면 이 밑에 떨어지는 거는 변화가 있어요. 얘가 더 나오거나 얘가 더 들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공간에 또 끼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일락을 한번 제가 써봤죠?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로렐라이. 거기에 리을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하나, 렐 두 개, 라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무슨 4개가 들어있어요. 4개가. 그래서 제가 교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거 가지고 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교재가 여러분들이 정체를 배우기에는 아주 이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됐어요. 리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써있어요. 이렇게 교재를 보여요. 리을을 쓰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해놨다. 그래서 근데 교수님 왜 이렇게 여기 단어들을 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썼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단어를 쓴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문장을 써줘야 되거든. 그 문장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연습. 네. 왜 단어만 계속 쓰나? 좋은 문장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로렐라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렐라인은 또 어떤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을까? 네? 제가 라일락을 제가 썼으니까 제가 종이를 한번 바꿔볼게요. 라일락. 자, 로렐라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자, 로렐라를 제가 썼어요. 조금 제가 크게 썼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좀 크게 썼어요. 네. 자, 이게 로렐라를 이제 썼어요. 그럼 이 안에는 어떠한 규칙이 숨어 있을까를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글씨의 박스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글씨의 박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얘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있는데 얘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글씨가 일반적으로 고딕체나 활자체 부분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돼 있기 정상이에요. 근데 캘리그라피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여백을 줄이는 거예요. 이 목적은 덩어리감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덩어리감. 그래서 여백을 줄여라. 여백을 줄여.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 요 골짜기 있잖아요, 골짜기. 요 골짜기에 리을로 확 집어넣는 거예요. 확 집어넣어갖고 막 당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글자가 얘가 이쪽으로 팍 당겨주고, 그 다음에 라도 확 당겨주고 올라타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모음을 이렇게 작게 해야 되냐? 그래야 여백이 생겨갖고 얘가 탈 수가 있어요. 근데 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탈 수가 없어. 그래서 모음을 작게 하는 거예요. 얘 탈 수 있게끔. 그래서 얘가 그냥 선들이 그냥 쫀쫀하게 그냥 탁탁탁탁 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 청목 캘리그라피의 디자인 원리예요. 이거를 잘 염두에 둬서 여러분이 수업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보시게 되면 얘 보세요. 얘 로에 여기 모음,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딱 줄을 맞췄죠. 줄을 맞췄어요. 이게 1번 줄. 2번 줄은 뭐냐? 얘 에, 아, 이 모음의 크기가 같아. 이게 2번 규칙. 규칙이 안에 숨어 있어. 규칙이 숨어 있다. 그래서 얘가 예뻐. 왜 예쁠까? 글씨 뭐 멋있는데 교수님 좀 멋있어요. 멋있는 건 뭐냐? 멋있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내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그 멋있는 건 뭐냐? 규칙이에요. 우리가 막 군악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군인들이 막 질서있게 막 행진하잖아요. 뭐냐? 우리 그 케이팝, 케이팝의 가수들이 율동을 똑같이 촥촥촥촥촥촥 막 이렇게 맞추잖아요. 이게 똑같이 맞추는데 막 여기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깨져버리거든. 글씨에서도 그 규칙이 들어있어요. 규칙이. 규칙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로렐라를 제가 좀 써봤는데 그 로렐라를 할 때 여러분들 쓸 때 여기 이응 있잖아요. 이응은 쓸 때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응이 생각보다 좀 두껍게 나왔어요. 왜냐면 먹물을 제가 덜 뺐어. 그래서 이를 쓸 때는 아주 붓끝에 먹물이 빠진 상태에서 써줘야 돼요. 혹시 제가 헷갈릴까봐 이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너무 두껍게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아니 왜 교수님이 얇게 쓰라는데 교수님 왜 두껍게 써요? 저도 하다 보니까 약간 두꺼워졌어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잊지 마세요. 로렐라를 한번 써봤어요. 그 다음에 뭐 용천 뭐 이런 게 있어요. 용천 제가 용천 한번 써보겠습니다. 룡, 려 이렇게 돼요. 려 고려 이렇게 고려 할 때도 이렇게 고려를 한번 써볼까요? 근데 일단 교과서에 있는 룡천을 한번 쓰겠습니다. 용천. 용천 이렇게 썼어요. 용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볼게요. 고려. 여기 없는 건데 이제 고려로. 이게 왜냐면 비슷한 디자인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쓰거나. 뭔 차이가 있냐? 얘는 위에 올라탔잖아요. 올라탔는데 얘는 이 안에 들어갔어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왜냐면 여백을 치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용자 할 때 요거 보세요. 용자 할 때. 요 모음할 때는 하나는 좀 작게 쓰고 그 다음엔 이어서 갔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여도 마찬가지. 하나 찍고 갔다가 오기. 요 두 가지가 여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 리을을 통해서
오늘 저 수업을 좀 해봤는데 아마 루비, 뭐 러일 전쟁,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니은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드렸었죠. 그러니까 니은이 기업과 사촌이다가 아니라 이제 기업의 자손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업을 자식이라면 자연스럽게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리을 쓰는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리을만 계속 한번 써보다가 그 다음에 모음을 붙여서 단어를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때 다음 가나다라 미음을 또 써야죠. 그걸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이제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쓰기를 하면서 수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리을 쓰는 법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